새벽 6시. 아직은 컴컴한 새벽. 기상소리와 함께 운동장으로 향하는 아이들이 있다. 미국 명문대학의 높은 진학률을 자랑하는 민족사관고 학생들이다. 입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이 새벽 운동은 이 학교 학생인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할 하루 일과다. 보통 아침 시간 매일 아침 하는 30분 운동과 체육 수업 시간을 포함해서 아마 일주일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최소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교육 방침은 조금은 남다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육 수업을 줄이는 일반 고등학교들과는 달리 전학년 모두 일주일에 평균 7시간의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건강한 체력이 학업 능률을 높인다는 생각에서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태권도, 검도 유단자가 돼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 시작했던 아이들도 졸업할 무렵엔 실력이 꽤 는다. 검도부 주장인 문승환 군 역시 여러 번 검도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작년 10월 달에 MBC 통일대기 검도에 나와서 은메달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기 대회, 강원 도민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지금은 내일 모레에 있는 강원도 회장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올림피아드에서 25회나 수상한 이곳의 영재들에게 공부만큼 중요시 되는 것은 운동이다. 현재 민족사관고는 매년 체육대회에서도 검도와 국궁으로 수상을 거머쥐고 있다. 안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게 되면 손발을 열심히 움직인다. 그러면 이 인위적으로 우리는 말초신경을 통해서 대뇌 이 운동 중추와 감각 중추를 자극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운동 중추와 감각 중추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고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연결되어 있는 옆에 있는 뇌도 덩달아서 자극을 좀 받아요. 그래서 지적인 자극을 예를 들면은 적절한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한다고 머리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적절한 지적인 자극 플러스 운동을 적절히 동반하는 게 훨씬 더 두뇌 발달에는 좋다. 학습과 운동이 병행되고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이 함께 자극되어야만 똑똑한 뇌가 만들어지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는 것은 실제 학습 능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찰스 힐먼 교수. 하키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그는 운동이 뇌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장기간 추적 조사해 오고 있다. An electrode cap on their head. Each of these little sensors measures an area of. See each one of the channels on. 특히 아이들의 체력과 뇌 기능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체력이 강한 아이들이 집중력도 더 뛰어나고 산수나 읽기 능력 시험에서도 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연구 결과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같이 하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공부도 하며 운동하는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성적이 좋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운동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 비교해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며 건강과 체력이 당연히 더 좋기 때문이죠. 체력이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며 일리노이주의 모든 학교는 체육 수업을 매일 배치했다. 제퍼슨 중학교 역시 6년 전부터 전교생이 매일 체육 수업을 받도록 교과 과정을 바꿨다. 심폐지구력 운동부터 근력 강화 운동까지 체육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체육 수업이 늘어난 이후 학생들의 체력은 물론 학습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하위권 성적의 아이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제가 부임한 2002년도 이후로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흑인 학생들의 경우 8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산수 성적이 기준치 이상인 학생 수가 16%였는데요. 작년에는 전체 흑인 학생들의 75%가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다른 비슷한 예도 있었는데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성적이 향상되었는데 체육교육 방법의 변화가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으로 뇌의 기능이 향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의 도움으로 그 비밀을 풀어보기로 했다. 먼저 5분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후 MRI를 통해 뇌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뇌 혈류량은 눈에 띄게 증가해 있었다. 특히 사고를 돕는 전두엽에서 활성화가 컸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 운동을 하면 이제 몸 전체가 이제 건강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심장 같은 것도 더 많이 뛰는 걸 볼 수 있고, 뭐 얼굴도 벌게지고 그래서 이제 피가 많이 흐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뇌 같은 건 전체에 비해서 2%밖에 안 되는데 피를 공급하는 건 20%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그 피의 흐름의 혜택을 받는 데가 바로 뇌죠. 그러니까 그만큼 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쉽게 아주 한마디로 하면 뇌에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마. 우리 몸의 20%의 혈액이 흐르는 곳 뇌. 그렇다면 뇌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올해 54살의 윤명봉 씨. 지난 10월 뇌경색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감 따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목이 뒤로 꺾어지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니 손발이 저려서 걸어서 병원에 찾아갔죠. 윤명봉 씨는 목이 심하게 꺾이며 뇌로 올라가는 척추동맥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왼쪽 뇌에 혈액 공급이 끊어지자 윤명봉 씨의 오른쪽 팔다리에는 마비라는 후유증이 찾아왔다. 특히 오른쪽 손가락의 경우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고 다리의 힘도 역시 매우 미약한 상태다. 과연 윤명봉 씨의 마비된 오른쪽 몸은 회복될 수 있을까? 뇌졸중이 일어나서 뇌 일정 부위가 손상이 오게 되면 우리의 뇌는 굉장히 다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가소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한 번 손상된 뇌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운동으로 뇌를 계속 자극하면 손상된 조직 주위에 새로운 신경 가지가 자라나 그 기능을 대신해준다. 이것이 뇌 가소성이다. 윤명봉 씨는 CIT, 즉 상지운동 제한 치료법에 들어갔다. 이 치료는 정상팔을 고정한 채 생활하도록 한다. 그로 인해 마비된 팔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상된 운동신경의 활성화와 뇌 가소성을 더 촉진시키고자 하는 치료법이다. 또한 최신 재활치료 방법인 로봇 보행 치료도 함께 병행됐다. 로봇을 탄 채 걷는 이 치료는 잃어버린 보행 능력을 되찾아주고 올바른 걷기 자세에 대해 뇌가 기억하도록 반복 학습을 하는 치료다. 현재는 거의 90% 로봇에 의지한 채 걷고 있는 윤명봉 씨. 그는 2달 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을까?